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또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말이죠, 주식 시장하고 좀 다르게, 특히나 또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 이런 거하고 또 다르게, 변동 상황이 시간을 좀 많이 요하는 약간 무거운 자산입니다. 뭐 주식처럼, 뭐 AI 주식처럼, 비트코인 변동폭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요. 부동산 자체가 무거운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황당한 것이 이 부동산 시세를 주 단위 또는 뭐 월 단위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제일 웃깁니다. 그런 유튜버들도 많고 황당할 노릇이죠. 자,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그런 자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주, 매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그래프 그리고 자빠진 애들은 정신병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엄청 높기 때문에 자금줄이 좀 말라있는 상황이죠. 이자가 그렇게 비싼데, 대출 이자가 그렇게 비싼데 누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어. 그것을 원인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멍청한 짓이야. 이자가 비싸면 부동산은 침체일 수밖에 없다. 그럼 언제 오르냐? 당연하죠. 이것도 분석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금리가 내리면 오르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반기 부동산 한국의 시장 어떤지 한번 신속하게 신문 기사 타이틀 위주로, 뭐 신문 기사가 타이틀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한 2주 정도의 타이틀 기사 한번 볼게요. 자, LH가 오늘이죠. 오늘 경매 차익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 최장 20년간 거주를 보장하겠다. 자, 전세 사기가 일어났다는 소리는 빌라에서 많이 일어났죠. 그것을 국민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보상해주냐, 선구제하냐, 나중에 집주인한테 돈 받냐, 이게 가능합니까? 돈 못 받죠. 결국은 경매를 통해서 차익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거죠. 저는 그런데 이것도 못마땅합니다. 전세를 살든 뭘 하든 자기가 등기부 떼어보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제가 최근에 한 달 정도 신문 기사를 보면서 가장 눈에 많이 띈 게 서울 전세 매물이 매우 부족하다, 이 부분입니다. 온통 기사가 도배가 돼 있어요.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 제가 작년에 아파트를 2채를 팔았죠. 그 2채 판 이유가 뭡니까? 연말로 갈수록 전세 반전세가 극심해질 것이다. 전세 역전 현상, 돈 못 내주는 전세입자들이 많을 것이다, 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겁먹고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렇게 전세가 급등할지는 상당히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나대는 사람들이 다 개판 5분 전이라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곳이 바로 투자 현장인 것이죠. 현재는 전세 매물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이 그렇다고 합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월세가 또 늘어나게 되죠. 전세가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월세가 급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보 어제 본 집 그새 나갔대 하면서 전세가 급등하니까 또 매매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년여 만에 최고, 2달째 매매 거래량이 회복세 중이다. 송파, 노원, 강남구 순으로 많다. 집값이 오르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 전조 증상이 바로 매매 거래량입니다. 자, 재건축 만년 은마 아파트 공매로 나왔다고 합니다. 공매가 나오거나 경매가 나오는 경우는 부동산 침체기 때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공매가 나왔다는 소리는 이미 2년 전, 3년 전에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됐다는 소리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종부세 이거 못 내서 아마 공매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공매는 경매하고 다르죠. 국가 세금을 못 낼 때 경매로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이자 싸고 한 번 더 나오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많이 하고 있다. 대부분 90%가 고정금리라고 하죠. 왜 그럴까? 사람들이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하면 앞으로 오른 금리로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금리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고정금리로 하는 사람들이 또 곡소리를 낼 겁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고정금리가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또 피볼 수가 있다. 자, 역삼동 땅 경매가 유찰이 됐다. 3분의 1 가격에 낙찰이 됐다. 만약에 부동산 상승기였다면
엄청나게 비싸게 낙찰됐을 건데 싸게 샀다는 소리는 현재 부동산이 침체기란 뜻이죠. 자, 백조 철도 지하화 사업 확보 가능할까? 자, 정부 여당이나 이번 총선 때 최대 화두가 철도 지하화 사업이었죠. 돈이 많이 들 거니까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의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지하화할 것인지 지하화 도로라든가 지역은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이 총선 공약을 했고 민주당도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대선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금이 부족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통목 공사에 세금은 언제나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 이거는 전부 다 말장난입니다. 자, 안 쓸 수는 없고 필수 생계비 비중이 38% 역대 최대다. 이 소리는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고요.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뭐 대파값 논쟁도 있었죠. 자, 또 나왔습니다.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있다. 그러나 강동구는 예외다. 왜 강동구는 예외입니까? 바로 둔촌주공 때문이죠. 12,032가구가 올해 11월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공사 진척 속도가 빨랐고 조만간 준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물량이죠. 자, 서울 아파트값, 전세값 역대 네 번째로 긴 상승세다. 전세값이 지금 계속 53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빈곤 넘치고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 투자 주의보. 현재 고양시 덕양구 지식산업센터를 예로 들었는데요.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분양형 호텔이죠. 특히나 남양주 쪽에 엄청나게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 것이죠.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시위도 하고 하는데 현재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 시장이 현재 지방, 수도권, 서울은 지금 현재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시대가 지금 현재 많이 시장 자체가 디프레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열등제인 이런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분양형 호텔 이런 거, 도시형 생활주택 전부 다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아파트 미분양 건설사 금융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대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천, 대구, 부산 여기에 지방 건설사들, 호남 지역도 마찬가지고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 터지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뉴스화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시대차익 20억 반포레면 원펜타스 청약에 쏠린 눈 하면서 뉴스가 크게 났죠. 분양가 상한제의 최악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첨만 되면 20억 번다는 건데요. 현재 시세는 42억, 40억 정도인데 20억에 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을 하면 인생 역전 가능하겠죠. 그런데 20억에 베팅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 제가 보기엔 상류층 정도가 여기에 베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반 서민들은 20억 시대 차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범접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무더기 하자 순살 아파트 막아라. 현재 부실 아파트 시공이 많은데 서울시 공사장 CCTV 현재 설치를 권장하는 수준입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그런데 저번에 붕괴 사건 이후에 건설사에서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돌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권장사항이고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또 나왔네요. 전세 수요, 매매 수요로 넘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청구한 선구제 후 회수, 아까 봤죠. 그러나 이게 문제점이 많다. 국민의 청약 통작을 활용한 그런 보상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피해볼 수 있다 해서 LH가 경매를 통해서 매입하겠다. 아까 그 내용이고요. 자, 아파트 무순위 청약 주오 말어. 줍줍 많이 나오죠. 돈 있으면 무조건 줘야 되죠. 원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기회 되시는 분들은 청약 줍줍 나서야 됩니다. 청약 강의하시는 분들이 줍줍 강의 많이 하시는데요. 이걸 굳이 강의를 드려야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줍줍 나오면 경쟁률 수백 대, 수천 대 1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면 복권 당첨되듯이 한번 응할 필요가 있다. 좋은 곳이면. 자, 서울 아파트 시세 전고점 95%까지 회복되어 있다. 자, 전세가가 오르니까 시세도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고점 버블 시대 2021년
11월, 12월 그 정고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미친 서울 전세값 질렸다. 젊은 부부들 신고가 행진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냐? 인천 금단이라고 뭐 광고성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금단, 원당동 이쪽으로 많이 넘어온다고 합니다. 자, 바이오시티 부지 확보 마지막 퍼즐 서울시 경찰청 면허시험장 이전 논의 박차. 자, 여기도 뭐 호재 투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서울에서는 땅이 없잖아요. 여기 밀어내고 개발한다는 겁니다. 자, 매물이 없어요. 뭐 서울 전세가 오른다는 소식이고 GTX 개통부터 일기 신도시까지 고양시 부동산 호재 기대, 고양시 아파트 시장. 여기가 GTX A가 현재 출발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약발이 안 받고 있는데요. 아마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되면 고양시 아파트도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일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연동해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027년 착공해서 2030년까지 입주 가능할까? 일기 신도시 특별법 말하는 거거든요. 자, 현재 선도직으로 선정이 되면 2027년에 착공을 해서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 로드맵을 정부가 지난주에 내놨죠. 여기에 선도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현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버 중에 집값 하락 이광수 씨라고 있거든요. 뭐 책도 내고 대표적인 하락론자죠. 이런 걸 뭐 하락 이유를 분석하고 있고 뭐 이러는데요. 제가 아까 소두에서 말했듯이 이자가 오르면요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분석하는 이 미친놈들 보면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자, 현재 뭐 집살 시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주구장창 러시아 전쟁이 끝나기 전에 사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미국 금리를 인하하기 직전에 사야 됩니다. 그 전이 바닥이죠. 당연한 거죠. 분석 하나 마나 가장 쌀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사셔야 매도인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우선권을 확보해서 가격을 1억 2억 후려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이광수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 좀 한 사람들은요 지금이 최적의 매입 시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부동산 침체 끝이냐? 강남 서초 용산 아파트 정고점 해보겠다. 정고점이면 버블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버블 때 얼마나 크게 올랐습니까? 현재 이 강남 서초 용산은 거의 근접해 있다 이거죠. 자, 집주인들 집값 높였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때문에 이 해당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가격을 다시 올려서 내놓고 있다는 소식이죠. 자, 9년에서 7년 서민 울린 45원대 대전 전세 사기 일당에게 법원이 감형을 해줬다. 사기치려면 전세 사기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 저질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사기치려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특히 중개사님들 사기치려면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자, 한국 부동산 싹쓸이 외국인들이 어디를 하고 있냐? 화성 용인 지역에 현재 아파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쏟아지는 재건축 악재. 현재 재건축은 왜 악재가 되고 있습니까? 공사비가 너무 비싸죠.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제초세, 재건축 초과 이득세 환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재건축 시장이 상당히 예전에는 뭐 대박이다, 로또다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당군 이래 재건축 최대 사업자인 올림픽 파크 포레온 현재 입주 단계에 있죠. 입주권이 엄청나게 인기죠. 재건축 시장이 이렇게 공사비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어서 투자가 현재 사람들이 지집을 안 하고 있는데 입주권 이미 곧 있을 완공될 아파트 입주권이 2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8억 원이나 붙었죠. 와,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 주고 망한다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들 싹 사라졌죠. 자, GTX의 영향이 살아나는 수도권 아파트 거래. 현재 많이 GTX지만 집값 안 오른다 이런 비판 많죠. 자, 공격받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회복되면 급등할 겁니다. 자, 보증금 떼일 걱정. 뚝 나 혼자 산다 800만 시대 이런 집 든다. 뭐 공유주택 이런 걸 광고하는 기사였는데요. 이거는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우리 같은 투기자들 다주택자들,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임대사업, 공유주택 전망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공유 오피스도 마찬가지고요. 공유주택 월세 받거나 임대해주는 거에 있어서는 정부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5년 만에 뚝딱 빠듯한 시간표에 일기신도시 재건축 먹구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기신도시 악성 비판 이런 거 계속 나오는데요. 무시하고 사기 바랍니다. 특히 일기신도시 선도지구 무조건 사시기 바랍니다. 울며 겨자 월세살이 월세 비중 사상 최대다. 왜 그럴까요?
전세가 급등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분당 아름마을, 일산 강촌마을, 백마마을 벌써 집값이 들썩이다. 신도시 특별법 때문에. 자, 기자가 뇌물을 받고 이 아파트 광고해 주는 거 아니고요. 해당 아파트가 가장 유력하니까 타이틀로 뽑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일기 신도시 말고 지방의 수원, 영통, 부산, 해운대 이런 비수도권 낙후 지역이 있거든요. 아파트들 밀접 지역. 지자체들도 노후도시 정비에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표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 단체장들도 적극적으로 노후도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 추진을 지방도 하겠지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기 신도시부터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 같은 경우는 둔산, 노은, 송천 이 지역에 아파트 몰려있는데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노후도시 정말 많고 재건축, 재개발 엄청 활발하거든요. 해운대, 만덕, 화명, 금곡, 다대, 계금, 학장, 주례. 경기도 같은 경우 수지, 동천, 신봉, 구갈, 영통, 메탄, 권산, 정자, 천천 이런데 아파트 모여있는데 반드시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기 신도시는 알겠는데 이런 지방 노후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은 어딘지 이미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었고요.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투자 지역 발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분당의 8,000가구, 일산의 6,000가구, 일기 신도시의 1호 재건축 선도직으로 현재 정부에서 11월달 경에 발표를 할 겁니다. 선정되면 3대가 부자가 될 겁니다. 자, 7천만원으로 고득 아파트 샀다. 전세값 상승에 고개 드는 갭투자. 자, 갭투자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 전세값이 폭등할 때. 그러나 시세는 크게 오르지 않는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 시장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전세가가 급등을 했죠. 그러나 아파트 가격은 거기에 맞춰서 급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갭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갭투자에 현재 좋은 조건이다. 여건이 되신 분들은 서울 아파트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갭투자 비난을 할 것만은 아니고 투자의 가장 좋은 툴이다.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사기간이 길어지더니 서울 주택감은 나타나고 있다. 공급. 서울은요, 앞으로 2년, 3년 동안 공급 없습니다. 폭등할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서용만 짓더니 중대형 집값 오른다. 근데 중대형 집값, 특히 대형은 아파트 거의 공급이 없죠. 반사적으로 몸값이 치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금 1억으로 인수를 할 기회 있다. 갭투자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서울은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갭투자에 좋은 시즌이다. 자, 둔촌주공 입주권 아까 말했죠. 둔촌주공 망한다는 병신들 코박고 다 뒤지는 게 낫겠죠. 단군 이래 최대의 단지입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징성이라는 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0년 동안 깨지지 않을 거예요. 송파구 헬로시티 넘었다. 당연하죠. 새 아파트니까. 자, 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도입을 추진한다. 이 에너지 아파트 같은 경우 앞으로 계속 친환경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강조되고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아마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은 곧 분양 아파트 계속 비싸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분양 아파트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사든지 아파트 투자 또는 매수 포기하든지 택일해야 되는 세상이 올 거고요. 또는 구축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하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 간에 이런 세력 대결, 아파트 가격 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요즘에 부동산 부실 시공 때문에 약간 새 아파트에 대한 약간 선입견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새 아파트 선호 현상 사라지지 않겠죠. 자,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예측, 상승에 베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재건축 계약 없는 노원 가격 떨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 5월달 기사 중에 5월 중순 이후 기사 뽑은 거거든요. 현재 노원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원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노원 창동역 개발 현재 서울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어제 블로그 포스팅한 적 있었죠. 노원도 일자리 생기고 일대 재건축 아파트 계속 발생하게 되면 거대한 신규 단지로 아마 개발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빌라 요즘에 문제가 많으니까 빌라 보증제도를 손질을 한다고 합니다. 전세 안정화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는다고 했는데 아직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빌라 같은 경우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역세권 150m 안쪽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빌라 전세 사기 포비아 아파트 거래 역대 최대다.
지금 5월 상황이에요. 5월 상황. 다시 말하지만 빌라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국인들 머릿속에 극혐의 단어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전 국민들에게 강하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회복하는데 70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빌라 투자는 포기해라.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값 오르니 매매값도 들썩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세가 오르면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매매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단독 19.3만 가구 추가해도 서울 인허가 착공 반토막이다. 자, 이 소리는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2년 3년 서울 공급량 없습니다. 자, 임대차 입법 전세 대란 원인인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폐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아마 임대차 입법 이거 폐지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입장을 확고한 것 같아요. 뭐 시행령으로 할지 대통령령으로 할지 정부가 할 수도 있는 방안이 많습니다. 자, 이러다 우리 회사도 망할라. 이기의 건설사 현재 지방 대구 부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은 아직까지도 부동산 침체가 있다. 자, 아파트 쏠리고 빌라 외면한다. 아까도 말을 했죠. 빌라는 70년 동안 쳐다보지 말아라. 투자 가치가 없다. 역세권 아닌 이상은. 자, 날아오는 제초안 통지서 재건축이 떨고 있다. 제가 재건축 파기역 입법 없으면 공사비라든가 제초안 때문에 암흑기가 계속될 것이다. 당분간. 따라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처럼 재건축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없으면 크게 시세 상승을 보기 힘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건축 아파트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밑그림이 22일 날 공개가 됐죠. 저번 주에 이미 공개했습니다. 일기 신도시를 선도지구로 선정하는 방법 100점 만점에서 주민 동의가 60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일치 단계해서 여기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단지 규모가 클수록, 세대수가 많을수록, 많이 낙후되어 있을수록, 주차장이 없을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요, 선도지구 추진하는 분당의 주요 단지 아파트 쭉쭉쭉 있죠. 시범 단지 무조건 되고요. 단지가 클수록 아마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아파트 단지 최대 3개까지 된다고 하니까 특히 분당 우리 아파트 주민들 한번 적극적으로 일치 단계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현재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하고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요, 상반기 내내 이 꼬라지였습니다. 전세시장 계속 점진적 상승하고 있고 이자율이 그대로니까 달라진 거 없고, 부동산 시장은 변화 속도가 좀 느리지만 계속 살펴봤지만 전세시장이 상당히 폭등 중이다. 그리고 수도권 시장은 많이 회복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 부동산 시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월세 시장도 상당히 현재 폭등 중이다. 제가요, 한번 주변에 둘러보면요, 월세도 상당히 비쌉니다. 금리 영향이 있겠죠. 자, 부동산 시장 한번 계속 주시해 보도록 하고, 신문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거나 투자 뉴스 공부하면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살아남을 것인지 계속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렛츠고 베이비.